야, 술 가져와. 무너진 가정, 그리고 희망. 무너진 평온. 저녁 7시. 준호는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술 가져와. 미영의 목소리였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그 음성이 이제는 준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제부터인가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이미 몇 개의 빈 맥주캔이 소파 옆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미영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미 술 기운으로 흐려져 있었다. 8살 아들 준서는 방 안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왜 이렇게 늦었어? 술 떨어졌잖아. 미영이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반찬도 우유도 아이를 위한 간식도 없었다. 대신 맥주와 소주만이 냉장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늘 준서 저녁은 먹였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라면 끓여줬어. 뭐 어때? 미영이 대충 대답했다. 준서의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다. 아빠, 준서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보여줄게. 아이가 내민 그림을 보는 순간 준호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림 속에는 3명의 가족이 그려져 있었는데 엄마 그림만 유독 작고 구석에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엄마 손에는 뭔가 검은색으로 칠해진 물건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준서야? 엄마가 항상 들고 있는 거야. 까맣고 길쭉한 거.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말했다. 그것은 술병이었다. 8살 아이의 눈에도 엄마의 일상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다. 준서야, 아빠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오늘은 치킨 어때?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치킨을 주문하고 나서 준호는 거실로 나왔다. 미영은 또 다른 맥주캔을 따고 있었다. 하루에 벌써 몇 캔째인지 세기도 힘들었다.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또 술 끊으라는 소리야?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이가 힘들어해. 넌 그것도 모르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있잖아.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밥이라고는 라면뿐이었고 빨래는 며칠째 세탁기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일이었다. 술에 취한 미영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이때 미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 그 소리에 준서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다.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준서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치킨 오면 불러줄게.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준호는 미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캔을 따고 있었다. 한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은 이제 부어올라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만난 날 저녁 혹은 특별한 날에만 마시던 술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매일이 되었고 하루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맥주가 소주로 바뀌었다.
준호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 육아의 부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하지만 술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냈을 뿐이었다. 치킨이 도착했을 때 준서는 기뻐하며 뛰어나왔다. 그런 아이를 보며 준호는 마음이 아팠다. 아이는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할 만큼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와, 치킨이다. 준서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준서야, 많이 먹어. 준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미영은 치킨 상자를 보더니 투덜거렸다. 돈도 없다고 하면서 치킨은 왜 사? 그 돈으로 술이나 더 사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뭔 소리야? 내가 뭔 말을 잘못했다고. 미영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준서는 치킨을 먹다 말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준서야, 방에서 먹자. 준호가 치킨 박스를 들고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엄마가 왜 자꾸 화내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8살 아이에게 엄마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대신 그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준서야.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준호 자신도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가족의 붕괴, 미영의 음주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부터 냉장고를 뒤져 맥주를 찾는 모습, 점심때도 소주 한 잔을 꺼내는 습관, 그리고 저녁에는 아예 취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준서가 엄마를 깨우려고 소파로 다가갔다. 엄마, 일어나세요. 배고파요. 미영은 몸을 뒤척이며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좀 조용히 해. 엄마, 아침 먹고 싶어요. 준서가 다시 말했다. 냉장고에 우유 있잖아. 알아서 먹어. 미영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우유가 없었다. 며칠 전부터 없었던 우유를 미영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준서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아빠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준호가 늦은 오전에 일어나자 준서는 달려와서 안겼다. 아빠, 배고파요. 아침 안 먹었어.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가 냉장고에 우유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준호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우유는커녕 아이가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맥주와 소주병들만 가득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준서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아빠랑 나가서 아침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준호를 불렀다. 준호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김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또 소리가 많이 났어요. 미영 씨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웃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죄송합니다. 신경 쓰이셨겠어요.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준서가 걱정되어서요. 아이가 요즘 많이 조용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밝았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준서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왜 자꾸 아픈 물 마셔요? 아픈 물? 네, 마시면 엄마가 이상해져요. 소리도 지르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아픈 물인 것 같아요. 준호는 숟가락을 놓았다.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의 상태가 술 때문이라는 것을. 준서야, 엄마는 지금 많이 힘드신 거야. 그래서 그런 거고, 곧 나아지실 거야. 정말요? 엄마가 예전처럼 웃어주실 거예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주는 것으로 대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우유, 과일, 반찬 재료들을 샀다. 하지만 계산할 때 카드가 한도를 초과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미영이 또 술을 사느라 카드를 썼던 것이다.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준호가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현금을 꺼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다. 바닥에는 새로운 술병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미영이 눈을 뜨지도 않고 물었다. 준서 밥 사주러 나갔었어. 냉장고에 먹을 게 없더라. 나 술 떨어져 가는데 왜 안 사왔어? 준호는 장보기까지 산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답했다. 카드 한도 넘어서 현금으로 장 봤어. 술 살 돈 없어. 뭐라고? 미영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썼다고? 확인해봐. 이번 달만 술값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미영은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화면을 보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가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술이 도움이 되니? 집안이 나아지니? 최소한 잠시라도 잊을 수 있잖아. 이 답답한 현실을. 준서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부모의 다툼 소리에 무서워하는 표정이었다.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만 생각해. 나는 매일 죽을 맛인데. 그래서 술이 답이야? 그래. 차라리 술이 너보다 낫다. 그 말에 준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결혼 10년 만에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준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무서워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은 잠깐 멈췄다. 미영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준서에게 다가갔다. 준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울지 마. 하지만 아이는 더욱 울었다.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예전 엄마로 돌아와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도 잠깐이었다. 그녀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술잔을 들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미영이 술 냄새를 풍기며 코를 골고 있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준서는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새벽 3시, 준서가 울음을 터뜨리며 준호의 방으로 뛰어왔다.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어떤 꿈?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안 돌아오는 꿈이요. 준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이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엄마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괜찮아, 준서야. 엄마는 안 사라져. 하지만 준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지금의 미영은 그가 알던 미영이 아니었다. 술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끊이지 않는 다툼. 월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준서의 도시락을 싸주고 아침을 먹여야 했기 때문이다. 미영은 일요일 밤늦게까지 마신 탓에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준서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 돼.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는요? 엄마는 아직 주무셔. 아빠가 아침 해줄게.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와 밥, 그리고 김치로 차린 아침상이었다. 도시락도 집에 있는 재료로 최대한 정성스럽게 쌌다.
아빠, 요리 맛있어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 아빠가 자주 해줄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하는 길. 준호는 무거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동료들은 그의 변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선뜻 무슨 일인지 묻지는 못했다. 준호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옆자리 김 과장이 말했다. 아, 네. 좀 그렇습니다. 집안일이 힘드시죠? 저도 신혼 때 그랬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신혼 때의 달콤한 고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후 3시쯤 준서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서 아버님이시죠? 준서가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졸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아닌가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요즘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활발했는데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머리를 감쌌다.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자 집 안은 엉망이었다. 미영은 낮부터 마신 듯 거실 바닥에 비틀거리며 앉아 있었고 준서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급히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준호는 아이를 달래고 거실로 나갔다. 미영아, 준서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시끄럽게 굴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 미영의 말이 어눌했다. 준서가 뭘 시끄럽게 했다고? 뭐 숙제한다고 연필 깎고 지우개질하고 머리 아픈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준호는 황당했다. 아이가 숙제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니. 미영아, 정말 이제 그만해. 제발, 뭘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지금 상태 봐. 낮부터 술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잖아. 제정신 아니라고? 미영이 갑자기 화를 냈다. 내가 언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지금이잖아. 아이 숙제하는 소리에 화내고 낮부터 취해 있고. 나 안 취했어. 그냥 기분 좋게 마신 거야. 이때 준서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준서야, 아빠가 엄마 나쁘다고 하네.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미영아, 준호가 소리쳤다. 아이를 끌어들이지 마. 왜? 아이도 알 권리 있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준서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기 시작했다. 싫어요. 그만해요. 그 모습을 본 준호는 미영의 손목을 잡아 끌어 방으로 데려갔다. 정신 차려. 미영아. 우리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힘들어. 그럼 술이 해결책이야? 매일 취해 있는 게 해결책이라고? 적어도 잠시라도 편하잖아. 내가 뭘 알아?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도 힘들어. 매일 이런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도 나는 참고 있어. 우리 가족 때문에. 가족? 이게 가족이야? 미영이 비웃었다. 나만 혼자 힘들고 나만 혼자 미쳐가는 게 가족이야? 그럼 너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준서는, 미영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방어적으로 말했다. 어차피 너희들은 나 없어도 잘 살 거야. 내가 있어봤자 집만 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사실이잖아. 내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준호는 미영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럼 바꾸자.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바꿔? 술부터 끊어. 제발. 미영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보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못해. 그거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왜? 그냥 못해. 준호는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술을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도움을 받자.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싫어. 남들이 알까봐. 이미 알고 있어. 이웃들도, 준서 선생님도 다들 알고 있다고. 미영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좀 더 시간을 줘. 천천히 줄여볼게. 하지만 준호는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영은 항상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늘어났을 뿐이었다. 그날 밤도 미영은 술을 마셨다. 준호는 준서와 함께 아이 방에서 잤다. 아이는 아빠 품에서야 안심하며 잠들 수 있었다. 새벽 2시,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준호가 나가보니 미영이 술병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조심해, 다칠라. 준호가 미영을 소파로 데려가고 유리 조각들을 치웠다. 미안해. 미영이 중얼거렸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럼 정말로 끊어보자. 무서워. 술 없으면 무서워. 준호는 그제야 알았다. 미영에게 술은 이미 의존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을 찾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싶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분이 계신다고요? 의사가 물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정확히는 아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코올 의존증은 질병입니다.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치료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본인은 자기가 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특히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8살 아들이 있어요. 이미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의사는 몇 가지 자료를 주며 설명했다. 일단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치료받을 의지를 보인다면 언제든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미영의 변명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 집에 들어가니 미영은 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후 4시였다. 미영아, 우리 진짜 심각하게 얘기해야겠어. 또 뭔 소리야? 미영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알코올 의존증 상담 받으러.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너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치료받아야 해. 나 정상이야.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조금 마시는 거라고. 조금이라고? 하루에 맥주 10캔, 소주 2병이 조금이야? 나 그렇게 많이 안 마셔. 준호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지난주에 찍어둔 것으로 하루 동안 미영이 마신 술병들을 정리한 모습이었다. 이게 조금이야? 미영은 사진을 보고는 당황했다. 이건 특별한 날이었어. 매일이 특별한 날이야. 너한테는. 왜 이런 사진을 찍었어? 날 감시하는 거야? 감시가 아니라 증거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여주려고.
미영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만 탓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생각해 봤어? 그럼 말해봐.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 혼자 아이 키우고, 집안이라고,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은 나아졌어. 술 마신다고 외로움이 사라졌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진 거 아니야? 준서도, 나도 내가 술 마시는 모습 보기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라고? 병원 가자. 전문가한테 도움받자. 싫어. 정신병자 취급받기 싫어. 정신병이 아니야. 질병이야.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이라고. 하지만 미영은 완강히 거부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술을 마셨다. 그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회사에서 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준서 어머님이 학교에 오셨는데, 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음주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어눌하시고, 걸음걸이도 이상하시고,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서 준호는 즉시 회사를 나와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말투는 확실히 어눌했다. 준서 아버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이런 상태로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미영아, 집에 가자. 왜? 나 준서 데리러 온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집에 가서 얘기하자. 미영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동안 준호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제 학교에서도 소문이 날 것이고 준서는 더욱 힘들어할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미영과 마주 앉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영아. 더 이상은 안 돼. 뭐가 끝이라는 거야? 학교까지 술 취해서 가다니. 준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나 술 안 취했다고. 지금도 술 냄새 나잖아. 미영은 자신의 숨을 맡아보더니 당황했다. 자신도 모르게 술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냥 조금만. 조금이라는 게 없어. 너한테는. 이제 정말로 치료받든지 아니면 뭐. 준호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아니면 우리 헤어지자.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이혼하자는 거야.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하겠어. 이혼.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준서 때문이야. 이런 환경에서 아이 키울 수 없어. 미영은 한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좋아. 하고 싶으면 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편에 계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